68페이지 새로운 구조체라는 것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조체는 C 언어에서도 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왔으니까 처음으로 구조체를 배워봅니다. 밑에 보면 여기 빨간 글씨 있죠. 서로 다른 자료형을 그룹으로 묶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다른 자료형을 그룹으로 묶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인데 살짝 다르죠. 배열을 배울 때 어, 자료형이 같은 자료형을 그룹으로 묶은 것이 배열이었는데 구조체는 서로 다른 자료형을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배열에서는 형만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수 지정하면은 같은 형이 이 개수만큼 생겨나는 것이었는데 구조체에서는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구조체를 써라 라고 하는데 생각해 봅시다. 인적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저장할 때는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 하나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한 입사 연도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입사 연도를 저장하고 있는 인테저 타입의 배열을 또 하나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뭘까요? 그 사람의 연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자의 연봉을 저장하는 또 배열을 하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배열은 각각 같은 위치에다가 같은 사람의 정보를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자리는 다 김선달 씨 거예요. 두 번째 자리는 이몽룡 씨 거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서 인적 데이터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어찌어찌 데이터를 옮기다 보면 이 가로 방향으로 싱크가 안 맞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관리하는 포인트가 일단 배열 3개가 되잖아요. 거기다 한 사람에 대한 인적 데이터의 항목이라는 게 세 항목만 있지는 않을 경우가 훨씬 많겠죠. 항목이 한 10개 된다. 그러면 10개의 배열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싱크를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때 구조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한 칸에 있는 거 전체를 모으면 쉽죠. 모으면 이거를 이렇게 한 개, 두 개 해가지고 곱하기 4개 이렇게 배열에서도 개수를 선언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봤잖아요.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하나만 선언할 수 있다면 그거가 4개 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을 해서 쓰면 관리하기가 훨씬 쉽겠죠. 여러 개의 배열을 관리하는 대신에 한 개의 배열. 그런데 그 배열은 무슨 배열이냐 하면은 구조체의 배열 한 개만 만들어서 관리하면 쉽겠죠.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조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타입끼리 이렇게 지금 여기 표에서 보면 아래 방향으로 긴 이렇게만 선언할 수 있는 배열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가로 방향으로 하나씩 묶어서 구조체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럼 이 가로 방향으로 하나로 묶는데 난해한 점은 뭐냐 하면 이름하고 입사년도하고 연봉 이 세 개는 타입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체 안에는 다양한 타입을 모아서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선언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열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구조체도 선언을 하면 첫 번째 바이트부터 마지막 바이트까지 연속적인 영역에 잡힙니다. 연속적인 메모리 영역에 잡혀요. 이렇게까지 알고 다음 이제 실제로 구조체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가봅시다. 이제 구조체를 선언하는 구문이 나왔습니다. 구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뜻대로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구문을 사용할 때 있어서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예하고 키워드 같은 말입니다. 언어에서 예하고
키워드라고 하죠. 미리 잡아놓은 단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뭐에 쓸 수 없다? 우리가 식별자로 쓸 수 없다. 우리 마음대로 이름 짓는 거에. 그래서 새로운 예약어가 하나 나오는데 스트럭트라는 얘기입니다. 스트럭트라고 쓰면 이제 구조체형 선언이 시작된다라는 표시예요. 그럼 스트럭트 한 다음에 구조체형 이름을 씁니다. 이거는 식별자예요. 식별자의 뜻은 프로그래머가 마음대로 이름 짓는다. 변수 이름, 아직 안 배웠지만 함수 이름 이런 것들이 식별자인데 구조체의 형 이름도 식별자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보통의 선언문하고 똑같이 타입, 이름, 세미콜론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네임, 이름 넣을 자리, 여기에는 아이디 이런 식으로 쭉 넣으시면 돼요. 이 점점점은 제가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 뒤에다가 선언문을 계속 붙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것들을 전체를 중괄호로 반드시 묶어야 되고 선언문이 끝나면 또 반드시 세미콜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체형 선언 방법이에요. 구조체형 선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을 선언했다. 뭘 선언하지 않았다? 변수를 선언한 것이 아니다. 즉, 형을 선언했다라는 건 여기 이 문장에서 봅시다. 이 문장에서 보면은 이걸 만들었다는 게 아니죠. 형을 선언했다라는 건 이쪽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타입으로 쓸 수 있게 내가 형을 선언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이제 실제 사용례에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메모리상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교재에서는 이걸 빵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틀이 있다라고 타입만 선언한 것뿐이고 실제로 이 타입을 사용하려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스트럭트 구조체 이름 이거를 그대로 따와서 여기다가 선언문에다가 기존의 프리디파인드 타입 C 언어에서 제공하는 int나 더블 이런 것 대신에 내가 새로 만든 타입 이름을 적습니다. 스트럭트 뭐뭐뭐라고. 그런 다음에 변수 이름을 정해요. 이건 항상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왔잖아요. 변수 이름을 정해요. 이렇게 하면 비로소 변수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중요한 의미는 변수를 선언해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 메모리가 잡히는 거예요. 실제 메모리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 변수 이름이 A라면 A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첫 번째 항목 아이디에도 액세스할 수 있고 네임에도 액세스할 수 있고 왜냐하면 다 자리가 확보되었어요. 그렇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액세스를 사용이라고 해요. 저 변수의 내부에 있는 항목들 하나하나를 읽고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다음 99페이지 구조체를 선언하면 메모리상에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이어서 선언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구조체를 선언하면 메모리상에 이렇게 구조체 타입을 선언했어요. 아직 변수는 없죠. 타입을 선언한 다음에 이 타입 struct employee 타입에 여기 똑같이 썼죠. struct employee 타입의 변수를 리, 킴, 팍 이렇게 세 개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리라는 변수 안에 지금 이 안에 항목이 세 개죠. 이거 10바이트, 이거 4바이트, 페이 4바이트 이렇게 18바이트가 있겠죠. 그러면 리라는 변수 안에 18바이트가 연속적인 영역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순서대로 이름이 매겨지는 거예요. 앞에 10바이트는 네임, 그 다음에 4바이트는 이어, 그 다음에 4바이트는 페이 이렇게요. 그리고 리하고 킴하고 팍은 당연히 떨어져 있어도 되겠죠. 별개의 영역으로 18바이트가 쭉 잡혀서 이름이 킴, 다시 18바이트가 쭉 잡혀서 이름이 팍 이렇게 메모리상에 잡히는 겁니다. 그럼 메모리상에 잡히는 모양을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하시고
실제 구조체를 선언하는 방법을 봅시다. 구조체를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가장 기초적인 방법. 먼저 구조체 형 선언하고 이렇게 형을 선언을 끝내고 그 형의 변수를 선언, 이렇게 타입 선언과 변수 선언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타입을 선언했는데 요렇게 중괄호 닫고는 바로 세미콜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다가 뭔가를 껴넣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입이 선언된 다음에 곧바로 그 타입의 변수까지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밑에다가 다시 이런 문장을 써서 employee 킴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이 타입을 이 이후에도 계속 같이 명명하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타입 선언이 끝남과 동시에 변수 선언을 하나를 같이 한 거예요. 동시진행한 것이다. 이 위에 있는 거랑 이 밑에 있는 거랑 완전히 의미가 같아요. 타입 선언 마치고 변수 하나 선언 하나 하든지 타입 선언 마침과 동시에 변수를 선언하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했거나 둘 중에 어느 경우를 하더라도 그 아랫부분에서 이 타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 같아요. 세 번째는 약간 다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스트럭처 선언이 됨과 동시에 그 스트럭처의 변수까지 같이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게 익명입니다. 이름을 안 줬어요. 구조체에 이름을 안 줬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선언 한 번에서만 이렇게 생긴 구조체의 타입인 이 구조체 타입을 사용하는 변수인 리가 탄생했고 이 밑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구조체를 명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체 선언해서 변수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 구조체는 이제 더 이상 이 밑에서는 이 구조체를 사용하는 변수는 선언은 못한다. 예, 이렇게 위에 있는 두 개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경우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아주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에 있는 두 개가 더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구조체 변수를 변수 선언하면서 동시에 선언문에서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구조체 선언이 여기서 끝났죠. 펜으로 바꾸고 예, 구조체 선언이 여기까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구조체형의 변수를 선언하고 있어요. 변수 선언하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세미콜론 하면 그냥 변수만 선언하는 것인데 equal 하고 중괄호 열고 이 안에 구조체 선언된 순서대로 초기화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 문자열이잖아요. 그럼 문자열 하나, 정수 하나 이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순서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정수 이렇게 써주면 이 순서대로 네임에는 요것이, 이어에는 이것이, 페이에는 이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체를 선언하면서 각 항목에다가 값을 초기화하는 부분은 되었는데 그럼 이 선언문이 끝난 다음에는 실행문을 이용해서 뭐뭐뭐 세미콜론 이것들이 다 실행문이죠. 실행문을 이용해서 실행문 안에서도 이 구조체 변수 리 안에 있는 네임, 이어, 페이를 액세스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점 연산자 지금 말 그대로 점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점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구조체 항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참조라는 건 리드 라이트죠. 그래서 구조체 변수를 먼저 선언했어요. 구조체 변수 선언. 그러면 이 변수 안에 네임 항목이 있고 이어 항목이 있고 그런 것이죠. 이거 지금 잘못 쓴 거죠. 예. 네임 항목은 지금 캐릭터형의 캐릭터 어떻게 생겼었죠? 네임이 전장으로 가볼까요? 네임이 캐릭터 10바이트죠. 네임은 캐릭터 10바이트이기 때문에 이퀄 연산자로 쓸 수 없어요. 이 2번은 이게 아니라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리의 네임에다가 사람 이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트링 카피는 C 언어 시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문자열 타입이라는 거를 이용을 안 하죠. 그래서 문자의 배열로서 문자열을 표시하면서 문자열이라 하면 문자들이 쭉 나오고 널 캐릭터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문자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쪽 문자열을 이쪽 문자열로 복사하는 게 스트링 카피라는 C 언어에서 지원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어라는 항목에 2015를 라이트하고 페이라는 항목에 4200을 라이트 했어요. 그러면 세 개의 라이트하는 문장인데 이거는 선언문이 아니죠. 선언문은 여기서 끝났어요. 선언문은 끝났고 실행문에서 이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각 항목에다가 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값을 읽을 때도 역시 점 연산자로 읽으면 돼요. printf 해서 값을 읽어서 pay라는 항목을 출력해 볼까요? printf %d 이렇게 하고 리.pay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서는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항목을 액세스하고 리드하고 리드하는 것이죠. 위에서는 라이트 해봤고 여기서는 리드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플러스 또 추가적인 내용까지 나오는 예제 2-12를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뭐가 나왔는지 봅시다. 배열 선언을 했어요. 배열 선언만 했어요. 메인 함수가 나왔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 함수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용자가 또 별도로 여기에다가 다른 함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함수에서 다 볼 수 있게 만들려면 이렇게 전역 영역에 지역 변수, 전역 변수라고 부르죠. 지역 변수라는 건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역 변수인데 어떤 중괄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영역이 전역 영역인 거죠. 그러면 전역 영역에다가 구조체를 위쪽에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 메인 함수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다른 함수에서도 다 이 구조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전역 영역에 구조체를 선언하고 메인 함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안 본 구조체의 배열을 선언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일반 변수의 배열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인테저의 배열을 선언할 때 이거를 선언문에서 초기화할 때 중괄호를 썼었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이 인테저 타입 4개를 컴마를 이용해서 쭉 늘어났었죠.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런 거랑 똑같이 중괄호 똑같이 구조체의 배열도 중괄호로 배열이라는 거를 표시하고 그 안에다가 구조체 4개의 값을 늘어놓으면 됩니다. 또 구조체라는 거는 또 중괄호로 표시를 하니까 구조체로 중괄호 하나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체 4개를 차례대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으로 중괄호가 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배열 표현, 안에 있는 중괄호는 구조체 표현. 그래서 구조체의 배열은 이중 중괄호를 이용해서 쭉 선언하세요. 그런 다음에 배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포문을 이용해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네 사람의 이름, 입사, 연봉을 차례대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보셨죠? 그럼 구조체라는 게 들어가는 소스를 프로그램을 처음 보는 거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까지만 하고 이걸 실행시키는 부분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이 소스 이대로 타이핑해서 구조체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안에 항목들도 하나씩 액세스 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는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 그 구조체 변수 이름으로써 그 안에 있는 항목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하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조체에 대해서도 구조체도 일반 타입이랑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구조체의 포인터라는 타입도 역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메모리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구조체가 이렇게 18바이트 킴이라는 이름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SPTR이라는 포인터가 잡혀 있고 이 포인터는 구조체의 첫 번째 번지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물론 킴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도 킴.뭐뭐뭐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네임 이어 페이를 액세스할 수 있지만 SPTR이라는 것도 역시 이 킴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니까 이걸 이용해서도 킴 안에 있는 네임 이어 페이를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할 경우에는 SPTR을 한번 간접 참조해야 간접 참조하면 뭐가 나오나요? 킴이 나오는 거죠. SPTR을 간접 참조하면 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킴이 나온 상태에서 그거의 이어 이렇게 불러내면 2014를 불러내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이 구문이 상당히 길고 눈을 어지럽히는 구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쓰면은 소스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면 너무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편한 표기법으로 마련한 것이 화살표 연산자입니다. SPTR 화살표 이어. 훨씬 간편해 보이죠. 이 구문의 뜻은 이것은 구조체의 포인터다. 그 포인터를 따라가서 간접 참조한 다음에 간접 참조하면 구조체가 나오는데 그 구조체의 항목 중에 이어라는 항목을 들여다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문과 이 구문은 정확하게 같은 구문입니다. 쓰는 것만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알고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봅시다. 이 예제는 아주 간단하게 포인터 연산 사용만을 위한 예제로 만들었어요. 구조체를 먼저 아까랑 같이 전역 영역의 구조체만 선언했습니다. 변수는 잡히지 않았어요. 형태만 잡아놨어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메모리에 변수가 잡혔죠. 리라는 변수가 지금 여기 생긴 모양대로 하면 18바이트, 얘의 이름은 리 이렇게 잡혔고 그 다음에 포인터 SPTR에 요거의 주소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밑에서는 이 문장 아래로는 리라는 건 사용하지 않고 SPTR만 사용해서 구조체 변수 안에다가 이순신 2015 5900을 넣고 그 다음에 각각을 또 읽어서 한 번씩 출력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의 포인터 연산을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방법만을 알려주기 위한 예제이죠. 그러면 이 예제도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처음으로 사용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시면 점 연산자나 포인터 연산자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그 편집기에서 미리 다 알려줘요. 그렇지만 이거의 정확한 사용 방법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 연산자를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이 연산자를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걸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간이나 기말에 테스트할 때도 비주얼 스튜디오 앞에서 테스트하지 않아요. 지면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 편집기에 의존해서 물론 의존이라는 말보다는 그 편집기의 편의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은 하시는데 그 편의성이 없어도 본인이 이런 개념들은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하고 계신 상태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다음은 104페이지에 구조체 연산이라고 해서 5.1, 5.2, 5.3을 한번 봅시다. 5.1 데이터 항목 참조 연산 이거는 배웠죠. 점하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데이터 항목을 참조하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연산자이고 연산이니까 참조 연산이라는 걸 소개했어요. 이건 이미 봤으니까 지나가고 105페이지 보면 구조체 변수 복사 연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복사 연산은 일반 변수에서 봤을 때는 대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봅시다. 일반 변수 인테저라고 생각했을 때 인테저 i는 10, j 이렇게 있을 때 j equal i 이렇게 하면 이게 대입 연산자이죠. 이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대입 연산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리는 킴, 리하고 킴은 뭔지 위에 가서 봅시다. 이렇게 생긴 구조체가 있는데 그거에 일반 변수 두 개에 배열 변수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리에다가 킴을 넣어라.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대입되는 것이죠. 대입 연산자입니다. 구조체끼리의 대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개의 바이트 수가 똑같잖아요. 18바이트, 18바이트로 똑같으니까 한 바이트 단위로 복사합니다. 이거는 일로 가고 이건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복사를 해주는 게 구조체의 대입 연산자예요. 그럼 역시 팀 자체는 리에다 못 넣죠. 팀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구조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 팀의 한 개의 원소를 뽑아서 그거를 리에다 대입. 팀의 하나의 원소를 다른 원소에 대입. 말되죠? 예, 이런 식으로 구조체 변수 복사 연산. 복사보다는 대입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구조체 변수 간의 대입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산은 구조체 변수의 주소 구하기 연산인데 이것도 다른 타입, 구조체 타입이 아니라 프리디파인드 타입, C 언어에서 제공하는 타입에 대해서 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하시면 돼요. 여기 일반 변수 하나, 배열 변수 하나,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두 개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이 신텍스를 이 부분을 화살표가 이 부분을 C 언어에서 제공하는 프리디파인드 타입인 int 이런 거랑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구문이 똑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타입에 대해서 변수 하나, 배열 하나 이렇게 선언하고 그 타입의 포인터 변수 두 개를 선언한 다음에 이 포인터에다가 일반 변수에 주소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주소 연산자를 써야 되고 이거는 배열 이름이기 때문에 배열 이름은 그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나온다 그랬죠. 배열 이름을 읽어내면 그럼 배열 이름을 읽어내서 여기다 쓰는 거니까 팀이라고 해서 읽어내면 5개의 구조체가 이렇게 잡혀있는 와중에 첫 번째 구조체의 이 번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번지수가 나오니까 SPTR2는 지금 포인터 값이죠. 그래서 번지수가 나오니까 그 번지수를 SPTR2에다가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SPTR2를
간접 참조하면 이 첫 번째 원소가 나오겠죠. 팀의 첫 번째 원소. 그리고 여기에다가 SPTR 뿔뿔 하면은 SPTR이 처음에 여길 가리키고 있던 것을 다음 원소를 가리키게 되겠죠. 두 번째 원소를.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간접 참조하면 이 두 번째 원소가 나오는 거겠죠. 예, 이런 식으로 타입만 스트럭트 인플로이로 바뀌었을 뿐이고 C 언어에서 제공하는 타입, 기본 타입을 사용할 때하고 개념이나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로 구조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구조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다시 구조체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시다.